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12월. 대물꾼들은 물낚시를 위해 조금이라도 덜 추운 곳을 찾아 남쪽 땅으로 원정 낚시를 떠나기 마련이죠.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떠나는 출조. 추운 날씨에 고행이 될 게 뻔한 낚시지만 물가에 선 순간 꾼은 그저 설레기만 합니다. 겨울붕어의 흔적을 찾아 대물꾼이 찾은 곳은 경남 창녕의 한 소류지. 찌새울만 나는 풍경이네요. 야, 생각보다 수심이 꽤 나오네. 수온에 민감한 붕어들은 날씨가 추워지기 무섭게 물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기 마련이죠. 오른쪽. 동절기 낚시에서 월척 붕어를 만나기 위해선 필히 깊은 수심을 노려야 하는 이유인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꾼이 찾은 포인트는 후한 점수를 줘도 될 듯합니다. 야, 오랜만에 이렇게 수심 깊은 데서 낚시하려니까 설레는데. 3m도 나온 수심이. 밤에 찌울리면 예술이겠다 아주. 지금 월척 특급을 촬영을 하려고 경남 창녕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뭐 12월 한 중순 정도 되는데 전국이 다 춥죠. 근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창녕까지 내려오게 됐네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수초가 있는 곳을 좀 좋아하는데 또 막상 와 보니까 수초는 없고 이 수심이 좋다 보니까 또 이따가 쫙 또 올라오는 찌맛, 또 깊은 곳에서 당찬 손맛, 이런 것들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일단 월척 특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에 자리하고 있는 아담한 소류지. 산을 병풍 삼아 고즈넉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추운 날씨에도 비교적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요. 여름 내 풍성하게 자라있던 수초들은 이미 사가 내린 지 오래지만 3m가 넘는 수심을 믿고 한겨울 월척 붕어를 노려볼 참입니다. 오케이. 물낚시 시즌 중에는 잔챙이들 성화 때문에 낚시하기가 번거로운 포인트였어도 겨울엔 상황이 급변하기 마련. 작은 붕어들의 입질이 뜸해지는 만큼 사자를 전후로 한 초대형급 붕어들이 출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건데요. 기록 경신의 월척을 노리는 꾼들에겐 혹한이 오히려 기회. 오늘 밤 월척 붕어 입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설마 데피자마자 입질은 안 하겠지? 똑같은 소류지라도 밤부터 아침 시간대에 입질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햇살이 충분히 퍼져나간 낮 시간대에 입질이 붙는 포인트가 따로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입질 패턴을 보여줄지 직접 찌를 세워보기 전까진 알 수 없는 상황. 꾼은 행여 입질 타임을 놓치지는 않을까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대편성에만 집중합니다. 해가 부쩍 짧아진 겨울. 낮 탐색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음은 조급하지만 한 대에 한 대 붕어의 회유로를 짚어가며 찌를 세우는 꾼. 부지런히 대편성을 마친 꾼은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대편성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이제 대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소류지를 처음 온 곳인데 수심을 찍어보고 바닥 상황을 좀 봤는데 수심은 거의 일정하고 이 사발 형태로 세수대 형태로 거의 수심 일정하고 또 바닥에 청태들이 일부 이렇게 껴 있고
작은 떼짱들이 있어 바닥이 지저분한데 연안 쪽 바로 앞에서부터 바로 긴 데까지 거의 수심은 거의 일정하고 지금 떼짱이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 20대부터 또 오른쪽은 간낚시 형태로 긴 데를 펴서 저 50대까지 이렇게 편성은 다 끝냈습니다. 낚시터를 가서 현장을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수심층을 찾아서 이렇게 대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연안 쪽에 아니면 중간 수심, 깊은 수심 이렇게 고루고루 공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발 형태로 연안 바로 앞에부터 지금 50대 긴 데까지 수심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뭐 짧은 데를 모아서 피거나 긴 데를 모아서 피거나 할 필요 없이 긴 데 짧은 데 긴 데 짧은 데를 해가지고 제가 앉아 있는 이곳에서 펼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편성을 다 끝냈습니다. 낮 동안 붕어의 활성도를 확인할 시간. 꾼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찌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동절기 낚시답게 잔챙이 붕어들마저 잠잠한데요. 예상했던 일이기에 무덤덤한 꾼. 결정적 한 방은 나중에 찾아오겠죠. 아, 오늘도 여전히 바람은 부네. 잘 끊어냈지는. 물속 녀석들은 여전히 감감무소식. 살짝 지루해지려는 참인데요. 꾼은 부지런히 싱싱한 미끼로 갈아 끼우며 기다림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미끼는 이 지렁이를 먼저 쓸 거고 지금 처음 오는 곳이고 또 여기가 블루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입질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블루길이 많이 댐비면 다른 미끼를 또 교체를 해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지렁이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해봐야겠어요. 생미끼를 써도 잔챙이 붕어나 외래어종들이 달려들지 않아 한결 수월한 낱낚시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입질 한번 보지 못한 채 미끼만 축내고 있는 상황. 붕어의 활성도가 완전히 꺾여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큰데요. 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찌는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생미끼를 코앞에 갖다 줘도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붕어들. 대물 낚시는 어렵지만 특히 동절기 낚시는 고난의 연속. 기다림이 깊어갈수록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순식간에 어둠에 갇혀버린 소류지. 이제 꾼이 믿을 구석이라곤 수면 위에서 반짝거리는 찌불뿐입니다. 소리지의 주변에 산이 높지는 않은데 야산이 있다 보니까 해가 빨리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케미 불빛도 다 밝혀놨고, 아까 낮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낚시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케미를 꺾고 나서 수면이 아주 잔잔한 게 이 케미 불빛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더 이쁘고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수심이 워낙에 깊은 곳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깊은 곳에서 또 낚시를 하게 되고, 수심이 깊으면 아무래도 좀 뭐 찌맛도 조금 더 날 테고, 또 고기들이 째는 힘도 훨씬 더 좋을 테고, 또 멀리 와서 처음 오는 곳인데 규모도 작고 주위에 이렇게 풍경들이 제가 집 앞에 이렇게 가까운 소류지에서 낚시하는 아주 푸근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일단은 멀리 왔으니까 좋은 붕어 한 마리 낚고 가면은 금상첨화겠죠.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봐도 황홀한 풍경. 날씨가 아무리 매서워도 붕어꾼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구림인데요. 초저녁 입질 타이밍에 접어들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기다린다고 쉽게 찾아와 줄 붕어가 아니지만 1초의 방심도 금물. 붕어 입질이란 본래 예상치 못한 순간, 거짓말처럼 찾아오는 것이기에 더더욱 찌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꾼입니다. 과연 얼마나 큰 게 나를 반겨줄지. 아무리 몸이 고돼도 대물꾼들이 겨울 낚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몸집 큰 붕어들이 수온 변화에 빨리 적응해 평소와 다름없는 활동량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낚았다 하면 월척을 만날 수 있는 시기. 입질 사이에 공백이 길어져도 기꺼이 참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요? 꾼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작은 미동도 없이 찌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초록색 불빛. 애타는 마음으로 찌울림을 고대하던 순간 짜맞춘 듯 곧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고대하던 첫 번째 예신에 긴장하는 꾼. 언뜻 고개를 내미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천천히 뜸을 들이는 녀석. 그대로 시원한 찌올림을 보여주길 바랬지만 아쉽게도 불발입니다. 허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시 찌에 집중하는 이광희. 눈으로 직접 녀석의 활성도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확.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한 번의 예신을 내어준 후 그대로 고요해진 찌.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낚시에 자포자기 하려는 순간 다시 입질입니다. 오케이. 에이. 블루길이네, 블루길. 블루길이 아주 그냥 붕어 덩어리 입질처럼 그냥 쫙쫙 갖고 노네. 반갑지 않은 손님 고기의 출현. 그래도 손맛은 꽤 쏠쏠하네요. 지금 바깥 기온은 상당히 추운데 지금 뽕돌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 블루길도 지금 따뜻하게 느껴지고 수심이 깊다 보니까 수온은 빨리 안 떨어지겠죠. 지금 뭐 블루길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지켜보면 좋은 붕어도 나올 것 같아요. 블루길이 붕어의 예고편이길 바라며 다시 미끼를 정리하는 꾼. 밤에는 이 블루길 입질하고 붕어 입질하고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쉬운데 수심이 좋다 보니까 별로 씨알은 안 큰데 올라오는 게 다 붕어 입질처럼 올리네요. 그래도 블루길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움직이면 올리면 다 챔질은 해봐야겠죠. 자, 으쌰. 수심이 깊은 저수지에선 붕어가 아닌 고기들의 입질 패턴도 평소와 다르게 묵직해지기 마련. 찌의 움직임만 보고 붕어라 속았다간 실망하는 일도 종종 생기죠. 그래도 입질이 오면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챔질부터 하고 보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수심이 뭐 얕은 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보면은 블루길 입질하면 확연하게 찌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아, 저건 블루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텐데 이렇게 깊은 데서 또 수초도 없고 수심이 깊은 데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저수지 형태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더라도 베스, 블루길 뭐 이런 것들이 붕어처럼 쫙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블루길이 나와줬고 그런 입질이 들어와도 블루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챔질은 무조건 해야겠죠.
섞여서 입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 가면은 베스가 아이고 저것도 입질한다. 한 2마디 올렸다 떨어졌는데 베스가 이 사자 입질 마냥 그냥 쫙 진짜 그림같이 올라오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 외래어종 입질에 이제 속는다고 그래도 이제 챔질은 해야겠죠. 다행히 블루길이 베스는 없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삼박자가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좋은 고기들이 들어있을 만한 요소들이. 블루길이 많고 또 바닥에 사근 수초나 청태들이 많고 또 수심이 사발 형태로 이렇게 계곡지 마냥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연안서부터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소류지들이 이 좋은 고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낚시하기 좋은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소류지. 다행히 아직은 수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만한 악재도 없습니다. 블루길이 먹이 활동을 하는 것만 봐도 물속 녀석들의 활성도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는 밤입니다. 겨울밤의 정취에 푹 빠져 찌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 대물 낚시의 묘미는 고요함 속의 움직임. 즉 정중동의 미학을 쫓는 데 있죠. 밤이 깊어갈수록 부쩍 차가워진 공기. 한겨울밤 물가에 앉아있는 일 자체가 무모한 일 같지만 시련 속에서 건져올린 결실이 2배의 기쁨을 안겨주는 법. 긍정의 힘으로 추위마저 이겨내는 꾼입니다. 뜸을 충분히 들여야 맛있는 밥이 지어지듯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월척의 의미가 깊어지는 밤. 드디어 꾼이 고대하던 예신입니다. 수면 위로 한마디쯤 떠오른 찌. 금방이라도 허공을 가르며 시원한 찌올림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 찌는 잠시 지체하는가 싶더니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 망설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붕어 입질 같은데요. 애타는 마음으로 찌가 허공으로 솟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꾼. 하지만 녀석은 쉽게 찌를 올리지 못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린 녀석. 꾼으로선 싱겁게 끝나버린 승부가 아쉽기만 합니다. 입질이 쉽게 찾아오는 시기가 아니기에 더 미련이 남는 꾼. 또 다른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긴 밤의 적막과 추위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꾼. 하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기에 버틸만 합니다. 수초가 적고 수심이 얕은 데는 요 새벽 시간 입질을 안 하는데,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겨울이고, 근데 여기는 이 수심이 좋기 때문에 지금 물안개가 살짝 펴오르는 게 이제 오히려 이제 수온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대가 되면은 이 수온이 따뜻해져요. 그 시간대가 이제 온 것 같고, 초저녁에 전혀 입질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지렁이를 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도 이 블루길이 안 댐비고 있고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한 수면에 찌불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입질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달도 없고 또 오늘 안개도 많이 안 끼고 날씨도 받쳐주고 상황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더 기대가 좀 더 되네요. 12월의 대물낚시란 단 한 마리의 굵직한 붕어를 만나기 위한 오랜 기다림의 여정. 사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야, 창녕에 붕어가 나를 좀 반겨줄라나. 낚시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어가는 새벽. 대물 붕어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는데요. 별다른 악재 없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새벽. 월척 붕어를 만나는 건 시간 문제 같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한창 졸음과의 사투를 벌일 시간. 하지만 월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 녀석이 가까이 다가온 것만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기분 좋은 징후. 그때 당시엔 되게 서울. 가운데 거 입질. 그렇지. 오케이. 야야야야야. 드디어 붕어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걸까요? 오랫동안 애간장을 태운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어느 정도 씨알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조심스럽게 귀한 밤손님을 건져 올립니다. 별로 크지는 않은데 수심이 좋은 데서 나오다 보니까 힘은 제고 쓰네요. 야, 언제 만나도 기분 좋은 붕어입니다. 야, 느닷없이 그냥 몸통까지 올리는 거를 챔질했는데 챔질이 좀 셌는지 주둥아리가 조금 찢어졌네. 그래도 붕어 이쁘죠? 이 수심이 깊어서 이 수온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벽 시간에 입질을 좀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역시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씨알은 뭐 한 8치 정도가 될 것 같고 요 붕어를 시작으로 좋은 붕어가 또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가라. 고맙다. 오이샤. 야, 낚싯대가 지금
서리가 내려가지고 다 알아버렸네 이거. 멋있는 찌맛을 아주 제대로 봤네 아주. 좋아 좋아. 밤사이 쌓인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준 붕어. 씨알이 크진 않지만 아직 밤낚시의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으쌰. 붕어의 길을 받아 힘을 얻은 꾼. 싱싱한 지렁이 미끼로 갈아 끼운 후 찌를 세우기 바쁜데요. 다시 머지않아 월척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 이 맛의 꾼은 물가에서 밤을 지새우나 봅니다. 한창 졸릴 시간인데 이 월척은 안 되는 이 붕어가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돌핀이 솟고 또 피로 회복제를 먹은 것처럼 또 피로가 싹 가시네요. 붕어 낚시 하면서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피로 회복제는 붕어가 나와주면 버티는 거죠. 눈앞에 아른거리는 월척 붕어. 선굵은 찌올림의 중후한 곡선도 꼭 보고 싶습니다. 눈이 그냥 크게 딱 떠지는데 한 마리 나왔다고? 좋아 좋아. 또 입질한다 가운데 거. 오케이. 야 이거는 붕어가 아니네. 어휴 이 시간에도 블루길이 나오네. 아까 처음에 이 붕어 나왔던 입질처럼 쫙 올렸는데 요번엔 블루길이 나오네요. 늦은 밤까지 알짱거리는 먹성 좋은 블루길.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알싸한 손맛을 안겨주니 싫지는 않은데요. 붕어꾼에게는 월척 붕어만이 진리. 이 붕어 낚시는 항상 변함이 없고 또 세월이 지나도 어느 정도의 정답은 맞아 떨어지는 게 붕어 낚시인데 예전에도 얼뜻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 붕어 낚시를 하면서 베스 블루기를 극복을 해야지만이 또 좋은 붕어를 만날 수가 있고 또 베스가 아닌 이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붕어하고 같이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블루길 한 10마리 끄집어내면 그 중에 저 붕어 한 마리 섞여서 나온다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블루길이 그나마 많이 댐비지는 않지만 늦은 새벽인데도 간혹가다 이렇게 블루길이 댐비네요. 근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더 좋은 거죠. 베스 블루길이 있는 곳에서 베스 블루길 성화가 전혀 없을 때 그때보다는 그래도 성화가 좀 있으면서 또 활성도가 좀 받쳐주고 그러면 그때 오히려 또 붕어가 또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찌올림 하나는 아주 기가 막혔네요. 지금 나온 이 블루길도 마찬가지고 아까 한 8치 정도 되는 붕어도 마찬가지고 먼 길 와가지고 찌맛은 아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다음에는 또 어떤 게 나올까 기대가 되네요. 지금 계속 쭉 이어져 가지고 입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낚시는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기다림을 이어가다 보면 빈작의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월척붕어의 진한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때때로 절망이 찾아오지만 간절한 꿈 하나를 품고 있기에 끝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낚시의 참맛을 아는 것은 곧 인생의 참맛을 아는 것. 꾼은 오늘도 물가에서 삶의 희노애락을 배웁니다. 새벽에 이렇게 서리가 내려가지고 낚싯대가 하얗게 서리가 올라와 있는데 물속 상황은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아까 초저녁보다 활성도가 좋아지는 건지 여기저기서 살짝 살짝 예신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블루길도 나오고 또 섞여서 붕어도 좀 나오고 그 중에 월척도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물속 상황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일단 월척의 징후가 곳곳에서 느껴지는 깊은 밤의 소류지. 오늘처럼 낚시하기 좋은 겨울밤도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 소류지 상황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침까지 이렇게 낚시를 해봤는데 입질은 붕어 입질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야산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가 올라올 시간인데 저 멀리에는 지금 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쪽은 저수지에는 지금 햇살이 퍼지질 않고 있네요. 조금 이제 햇살이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낚시를 또 해봐야겠죠. 따뜻한 햇살이 퍼지기 시작할 때쯤 붕어 입질이 터지기 마련. 동절기 낚시에선 아침에도 종종 월척이 출몰하곤 하죠. 끝날 때 기분 좋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밤사이 얼었던 몸이 서서히 풀려가는 시간. 붙박이가 되었던 찌도 서서히 녹아내릴 때가 됐는데요. 아침 붕어를 기대하며 끝까지 찌에만 집중하는 꾼. 하지만 아직 입질 타임이 되지 않은 걸까요? 작은 붕어들조차 소식이 없습니다. 마지막 반전을 고대하며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이광희. 바람도 잔잔하고 이제 곧 수온도 오를 시간. 기다리면 머지않아 입질이 찾아올 듯한데요. 늦잠이라도 자는지 통 소식이 없는 녀석들. 그래도 끈은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아침 붕어의 맑은 얼굴이 더 보고 싶어지는 아침. 꾼은 행복한 기다림을 이어갑니다. 역시 창녕에서 붕어 얼굴 보기가 쉽지만 않네요. 어제 여기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수심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어느 시간대에 집중을 해야 될까. 근데 수심이 좀 얕고 수초 형성이 잘 돼 있고 이런 데들은 아침에 수온이 오르게 되면 상층부터 바닥층까지 전체적으로 빨리 수온이 올리기 때문에 아침 낚시가 잘 되는데, 여기는 수심이 워낙에 깊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전 낚시보다는 깊은 새벽 낚시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날도 춥고 서리도 내리고 살얼음도 막 얼고 이런 상황에서 버텨봤는데 전혀 입질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햇살이 퍼져가지고 고기들이 이제 바닥층보다 수면 위가 좀 수면 위에가 저 수온이 높다 보니까 고기들이 위에서 떠서 노는 게 가는 목격이 됩니다.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오전 낚시가 될 것 같지가 않고 아쉽지만 또 이렇게 또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징크스를 빨리 깨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아이고. 깊어가는 겨울밤. 수심 깊은 소류지에서 그림 같은 하룻밤을 낚은 이광희. 월척은 여전히 꿈으로 남았지만 언제고 다시 낚시를 떠나올 꾼이기에 미련은 잠시 접어두기로 합니다.